오늘은 공매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갈 거예요. 강 PD님, 네.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직접 벌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게 벌리는구나 라고 저는 깨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결국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튜브 여기저기서 3,000만 원 버는 물건, 5,000만 원 버는 물건 막 소개해주니까 상대적으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큰 돈 버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첫 1,000만 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경매 공부를 하고 입찰 시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경매로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본 채 포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뭔가 굉장히 좋은 물건, 완벽한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뭔가 좋은 물건 찾고 큰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 번 입찰해도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경매로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보셨다라고 하시면 이 물건, 저 물건 고르지 마시고요, 우선 1,000만 원이라도 한번 벌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요, 공매로 나온 아파트 보러 갈 건데 크지는 않지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 초보분들에게,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가장 적합한 또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가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합니다. 가보시죠. 오늘 물건은 인천시 부평구 북해동에 위치했습니다. 인천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이 7호선 삼산체육관역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삼산체육관역 하면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대로변 하나 보이시죠? 수변로로 나와 있는데 이 길 사이로 저기가 부천이에요. 여기서 한정거장 더 가면 상동역이 있고요, 한정거장 더 가면 이제 부천시청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에서 굉장히 가까운 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부천 다음 역인 거예요. 진짜 그 그래서- 경계선이네요, 그럼. 예, 맞아요. 이 삼산체육관역이 부천과 인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천 가면 도보로 1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굉장히 가깝죠? 네. 예. 그리고 이 7호선을 타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서울 일자리 갈 수 있어요. 네. 논현역도 갈 수 있고요, 강남 부천역도 다 50분 되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한 번 갈아타면 여의도도 갈 수 있잖아요. 예, 여의도도 갈 수 있죠. 오늘 물건이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프라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여기가 굉장히 녹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부천 바로 가면 뭐가 있어요? 웅진 플레이 도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부천 상동 호수공원도 있고요. 그 앞에는 여기는 뭐예요? 강 PD님이 인천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어디죠? 삼산 월드 체육관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기도 초록인데요. 저기는 부천 영상문화단지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어요. 와. 북해공원.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또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또 오늘 물건이 이제 역에서 도보 3분 거리긴 한데, 근데 약간 상권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역 주변에는 원래 상권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공원들만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인프라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시끌벅글 하는 것보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만 별도로 있는 걸 더 선호하죠. 대신 여기서 한 정거장만 가면 또 부천 시내잖아요. 네. 부천 시청역까지 먹거리, 놀거리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다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굴포천역이죠. 네. 굴포천역에도 상권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뭐 롯데마트도 있고 상권도 있고요. 그래서 주거는 주거대로, 그리고 조금만 가면 이런 상권들이 잘 되어 있어서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네요, 그럼. 그럼요. 사실 걸어서도 다 갈 수 있어요. 네. 멀지가 않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초등학교가 보여요. 바로 앞이네요. 네, 저 이제 북의 주공 아파트가 보이죠? 네. 뭘 품고 있어요? 초푸마. 초품화. 그 아파트 보실 때 초등학교 품고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삼산역 어디예요? 삼산역 지하철. 아, 여기에요, 여기. 바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네. 역도 안내해 드릴 만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제가 또 인천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인천의 아들. 인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인천은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인천이 이 수도권 내에서도 입지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서울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네네. 근데 인천에 일자리가 있고 인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천 안에서 살기는 굉장히 괜찮은 거죠. 또 부평역에 GTX-B도 들어오고. 그쵸.
GTX-B 들어오면 이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그럼 인천이 좋아질 날밖에 남지 않았네요. 맞나요? 네, 인구수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인구가 부산이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천인데 한 5년, 10년 후면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천 좋습니다. 인천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강 PD님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쪽 안쪽으로도 우리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이게 북예숲 프로젝트라고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됐대요. 5년 전에.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숲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걸어가 보시죠. 네. 자, 이제 북의 주공 아파트 단지 안에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에 보기에도 살짝 좀 노후되어 있긴 하죠. 네.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물건이 1996년도에 사용 승인받은 벌써 29년차 아파트예요. 구축 아파트라 좀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입지에 구축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다.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비싸죠. 비싸겠죠? 네.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접근한다. 특히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시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대장 아파트든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바로 매도하고 나올 거니까. 네. 중요한 거는 어떤 좋은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매도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이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전혀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러 동이 있죠. 네. 총 11개 동으로 돼 있고 1044세대예요. 오, 대단지네요. 대단지 아파트죠. 네. 우리가 막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런 거 많이 보고 다녀서 그래서 좀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면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그리고 주차장들이 보이죠. 구축 아파트의 현실이긴 합니다. 네. 지상이 주차장들이 있어요. 주차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651대 가능합니다. 아, 부족하네요. 세대당 한 대가 안 되죠. 네. 세대당 0.62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도 그래도 있네요. 아,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600. 51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협소하죠. 네. 지금이 오전 시간이어서 이제 빈자리가 있긴 한데 아마 저녁 시간에는 여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삼산 월드 체육관도 있고 주변에 공원들도 공영 주차장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차를 좀 대지 않아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천 괜찮나요? 어디든지 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차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입지가 더 중요하다. 저는. 네. 우리 인천 전문가 강 PD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03동이 대로변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105동, 104동, 그 다음이 103동이에요. 이게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동의 위치에 따라서 역까지 걸어가는데 시간이 완전히 다 틀리겠죠? 네. 그래도 우리 103동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 가까워요.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초역세권이죠, 그 정도면. 물론 이제 105동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103동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10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동양, 또 일부는 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동양이랑 남양이랑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네. 오늘 물건은 동양입니다. 그리고 103동에 1801호 물건이 나왔습니다. 네, 18층이 탑층이에요. 탑층이어서 준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구축 아파트여서 이제 탑층이 살짝 좀 추울 수는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탑층이 선호하는 수요가 점점 많아져요. 네.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탑층 선호도 굉장히 높습니다. 탑층에 살면 뭐가 좋아요? 층간소음이 없겠죠. 지금이 오전 한 11시 정도 됐나요? 네. 동쪽에서 비춰지는 햇볕 어때요? 굉장히 잘 받고 좋죠. 있어요.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층부터 쭉 올려다 보시면 일부는 예전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PV 샤시로 바꾼 곳도 있는데 1801호면 이쪽이거든요. 제일 꼭대기 이쪽이에요. 샤시가 일부 좀 바뀌어 있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방 쪽은 예전 샤시인데 또 거실 쪽에 있는 샤시는 흰색 샤시로 좀 바뀌어 있어요. 일부만 좀 손을 본 것 같아요. 네. 바꿀 때 그냥 다 하시는 게 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타입이 21평형, 24평형, 25평형으로 이루어졌어요. 25평형이 전용 5구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큰 타입이거든요. 평형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막 결혼하신 젊은 세대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린 젊은 세대랑 나이가 좀 지극하신 어르신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 시간에는 아무래도 우리 젊은 분들은 출퇴근하셨으니까 누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도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젊은 세대도 있다 보니
보니까 탑층이어도 충분히 매도는 되겠죠. 네. 근데 저희 경매정보지도 아닌. 아, 그런가요? 네, 오랜만에 인천에 와서 벚꽃도 날리고 하다 보니까. 자, 오늘 물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압류재산이고요.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부계주공 아파트 1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59.93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요, 24평형 B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이 3억 3,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5월 12일부터 입찰이 가능합니다.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랑 다르게 유찰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입찰을 해야 되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자 놓치지 말고 바로 입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매 장점이 뭐예요? 법원에 가지 않고 직접 집에서 혹은 여행 가면서 혹은 핸드폰으로도 입찰이 가능하죠. 네. 그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권리사항도 좀 봐야겠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뭘 보셔야 돼요? 재산명세. 예, 재산 명세서, 그리고 건물 등기,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까지 내가 직접 발급해서 직접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재산 명세서인데, 우리 재산 명세서는 입찰하기 일주일 전에 올라와요. 그럼 이게 5월 12일 날 입찰을 하잖아요. 지금이 4월 중순이죠. 그래서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를 잘 봐야 네, 맞아요. 우리 이 공매 같은 경우에도 경매랑 권리 분석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거나 혹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요, 권리상에 웬만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 등기 보니까 현재 소유자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 오늘 공매 나온 물건 주소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판단하면 안 돼요. 직접 전입세대 열람서도 띄워봐야 됩니다. 이 전입세대 열람서는 우리 주민센터 방문해서 공매 정보지하고 신분증 가지고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온비디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현재 진행하는 물건인지 체크한 후에 진행한다라고 하면 발급을 해줘요. 저도 사전에 확인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임장을 하러 왔죠. 현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현재 점유를 하고 계세요. 전입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권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기일 일주일 전에 재산 명세서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여기에 장점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예, 장점이 있어요? 뒤에 상권이 잘 돼 있어요. 예, 기본적인 또 상권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역에서 걸어 나왔을 때는 상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우리 백삼동 가로질러는 상권이 있네요. 복싱클럽도 있고 병원도 있고요. 던킨 도너츠에 뭐 여러 상권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도 쭉 학원이에요. 그래, 학원이에요. 네. 학원가까지 잘 되어 있네요. 아, 역시 인천 사람 눈에는 인천의 어떤 상권 인프라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인천의 장점밖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들어가서 물건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물건 딱 보기에도 계단식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보시면 우편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께 1801호예요. 1호 라인은 18층이 가장 높은 층이에요. 현재 우편물은 없고요. 이쪽으로도 빠지는 길이 있네요. 아, 이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 보면 구조는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문이 있지 않나요? 문이 없어요. 1층 춥겠네요. 그러게요. 추울 수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가 보시죠. 우리는 18층이니까. 또 1층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기 귀찮아 하시잖아요. 네. 우와. 엘리베이터는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이거 바꿨어요. 날짜가 24년 4월 19일.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새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면 미납관리비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날빨리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방화문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계단실이겠죠? 계단실. 아, 이게 확실히 18층이니까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불포천역 상권이 여기 쭉 있네요. 여기까지 이어지니까 이 상권 이용하는데 아까 우리 강 PD님이 보셨던 것처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불포천역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단은 확실히 옛날에 지어진 느낌이 확실히 나요. 아, 여기는 종이로 안 붙이고 락카로 좀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 방화문이 있고 방화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총 여기는 4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1802호, 2호, 3호, 4호. 그리고 3호, 4호 라인은 20층까지 있는 거고 여기 1호, 2호 라인은 18층까지만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창이 없어요. 네. 18층이잖아요. 살짝 공포감이 느껴져요. 네. 안전장치가 없는 느낌이에요. 다른 데는 좀 안정성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1801호고요. 가장 탑층에 가장 옆에 있다 보니까 살짝 좀 추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샤시는 복도 측 보니까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최근은 아니고요. 과거지만 한번 바꾸기는 바꿨다라고 보여지고 문은 바꾼 흔적은 없고요. 그리고 깨끗한 거 봐서는 아마 현재 소유자께서 계속 점유 중이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손댄 건 없어요. 물론 이제 내부를 보셔야 되겠지만 거의 뭐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죠. 네.
그다음에 1802호, 3호, 4호 라인 이렇게 있네요. 아, 근데 이쪽은 막혀 있으니까 이쪽이 더 좋겠네요. 여기가 조금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는 살짝 확 뚫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시원한 느낌은 있긴 한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 여기서 보이네요. 18층이 아. 탑층 위에 이제 지붕 보이죠? 네. 네. 옥상에는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올라가면 이렇게 미끄러. 그럼 우리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시고요. 시세도 한번 조사해 보시죠. 네. 엘리베이터 너무 좋아. 우리 이제 부동산도 들려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있어요. 저기에 부동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실거래도 미리 좀 확인을 하면 부동산 조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시세는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를 알아야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제가 실거래 확인을 하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당연히 좋죠. 왜요? 우리가 낙찰 받고 바로 매도하면 사람들이 바로 붙으니까 네. 단기 매도가 가능하겠죠. 근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으면 나 혼자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쟁자가 많겠죠. 네. 그래서 결코 낮은 가격에 낙찰되지는 않아요. 비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보다 적당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중요한 거는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 거래량이 막 활발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는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얼마의 거래 나왔는지 제가 잠시 확인해 보면 최근에 3억 3,500만 원 거래가 좀 있네요. 근데 뭐 수리 여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문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탑층도 거래가 됐는데 탑층이 높게 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동 위치가 좀 다르긴 하는데 3억 1천에 지금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부동산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억 1천이면 1층 가격 아니에요? 저층 가격일 수 있죠. 어쨌든 급매로 팔린 거일 수도 있고 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내놓으면 물건 좀 팔리나요? 최근에 된 게 이제 101동 5층이었거든요. 3억 6,500에 최고가로 거래가 되긴 했거든요. 그거는 수리를 좀 한 거죠? 네, 전체 수리를 했는데 한 5, 6년 이상 지난 거였었어요. 수리를 좀 해놓고 파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안 한 채로 그냥 저렴하게 파는 게 나아요? 투자자나 실입차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굳이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억 한 2천 내외 정도 되겠네 그러면. 2천 정도 보시면은 솔직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도 103동에 18층 2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매도인분이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사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샀는데 그래도 팔 땐 잘 팔았어요. 뭐 탑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109동 13층 탑층이거든요. 탑층을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격이 이제 3억 1천대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 3억 2천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갈 것 같긴 한데 전세는 또 상대적으로 꾸준히 잘 나가거든요. 전세는 잘 나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방문을 했는데 탑층이라고 거래가 안 되지는 않는데요. 네. 확실히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거래된 것도요. 아마 저동인 것 같은데 탑층이 거래가 됐대요. 근데 저거는 급하게 좀 파는 거여서 저렴하게 좀 팔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 1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탑층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3억 2천, 3억 3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해요. 수리 안 한 기준으로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3억 2천 정도가 좀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거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아까 103동 물건 보고 왔잖아요. 1801호 그 옆에 1802호도 봤잖아요. 네. 그 물건 본인이 가지고 있었대요. 예전에 손님이 급하게 팔아야 되는데 사줄 손님이 마땅히 없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은 가격에 사서 또 좋은 가격에 또 내놔서 팔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매 나온 물건 바로 옆에. 네.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어쨌든 탑층이지만 거래는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3억 2천에 매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수익률도 잠깐 계산해 볼까요? 네. 우리 경매 물건이 아니고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쓰는 것처럼 너무 높게 쓰시면 안 돼요. 공매는 경매랑 좀 다르게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요. 만약에 점유하신 분하고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되죠. 명도 소송은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승소할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빠르면 4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기회
기회비용 또 이자 비용도 감안해서 입찰가 정해야 됩니다. 경매로 아파트 엄청 지금 막 높게 낙찰이 되잖아요. 네. 그거 따라가면서 쓰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명도 하실 때 경매보다는 명도 합의금이라고 하죠. 이사비 명목으로 조금 더 올려주셔서 빨리 내보내시는 게 훨씬 더 낫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예상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2억 7천, 2억 6천? 처음에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 네네. 예를 들어서 2억 8천에 낙찰이 된다. 그리고 대출은 요즘 잘 나와요. 연초잖아요. 네. 한 80% 대출은 금방 나와요. 우리 강 PD님이 최근에 낙찰 받은 것도 90% 대출 나오잖아요. 다 해주려고 하세요, 그냥. 그렇죠. 대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도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다 5% 넘어갔는데 지금 뭐 사업자 대출도 4.6%, 4.7% 얘기하고 있고요. 근저당 대출은 뭐 4.2%, 4.3% 얘기하더라고요. 잘 나와요. 그래서 80% 대출 나오면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한 6천만 원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이고요. 어쨌든 우리 명도도 해야 되고요. 물건도 내놓고 넉넉히 잡아서 6개월 보더라도요. 3억 2천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이래저래 취득세, 이자 비용, 중도 상환 수수료, 부동산 사장님 수수료까지 다 계산하더라도 2천만 원 넘게 남아요. 한 2,100, 2,200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왜냐하면 우리 양도할 때 어차피 매매 사업자로 양도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70% 양도세가 아니라 벌어들인 차익 대비해서 6에서 45%니까 한 순수하게 2천만 원 이상 남을 것 같아요. 2억 8천을 쓰더라도요. 수익률 어때요? 엄청 높은데요? 나쁘진 않죠. 그리고 사실 오늘 물건은요. 지금 거래가 되긴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정고점이 얘도 4억 중반대는 됐어요. 그러면 이거 기다리면 그래도 1억 이상 벌 수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공매로 경매로 단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보신 분들은 단기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벌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셔야 경매로 돈을 벌리는 거를 확신하셔야 그 다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사무소도 한번 들려야 되겠죠. 아, 네. 미납관리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다른 아파트인 것 같아요. 2단지인가요? 1단지, 2단지가 이어져 있네요. 1단지로 다시 가시죠. 네. 아이고, 저희가 시간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지금 아직 12시가 안 됐거든요. 12시 10분 전인데 지금 다들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미납관리비도 한번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공매 정보제에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시는 분들은 미납관리비에 따라서 나 입찰가는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임장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물건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시도 가능한 현실적인 기회를 본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누군가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경매로 번 돈을 내가 직접 지어본 순간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뀝니다. 와, 이게 정말 되는구나. 진짜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5,000만 원, 심지어 1억도 가능해집니다. 세상에는요. 아직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과 작게라도 해본 사람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경매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매 너무 막연해서 두려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더 낙찰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몰라요. 하지만 이 불안한 미래, 불안한 노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리고 이 불안감을 깨어 부술 수 있는 이 경매라는 무기 하나 손에 쥐어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